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오늘도 플러스로 돌려내면서 두 시장 모두 상승 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일 시황 해설하겠습니다. 신영목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 이사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엔 로봇, 2차 전지 반격에서 로봇과 2차 전지가 주제입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로봇입니다. 로봇하고 2차 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2차 전지 얘기하는데 로봇 얘기를 하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이슈 나온 건데 그 현대차 그룹과 삼성 SDI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를 위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그 기능을 뽐내면서 나오긴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 구동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만약에 지금 업계에서 지금 추정하는 바가 지금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를 넣었을 때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1시간에서 정말 길게 써봐야 2시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우리 일상생활에 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에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은 2차 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폼팩터의 확대는 2차 전지 셀업체한테는 엄청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의 추정이 지금 전기차처럼 연간 몇 대가 팔리면 거기에 얼만큼의 배터리가 소요되는 이런 예상은 없지만 지금 전반 기존에 있는 시장만큼의 앞으로의 수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할 정도로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2차 전지 이제 얘기도 꺼내지만 그렇죠. 2년 전에 23년도에 고점 찍고 거의 주가들은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제외한 밸류체인이 어느 나라가 있겠는가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특히 상반기에는 당연히 다음 달에 있을 인터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동안에 우리가 아예 어떻게 보면 지금 덮고 있던 이 섹터를 지금 하나씩 꺼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주의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의 반등을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으로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로봇 얘기를 꺼냈는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 있으니까 전원을 공급받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의 형태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뭔가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의 이제 산업의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소위 이제 성장하는 산업에 꽤 덜커덩거리는 구간의 캐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수요단의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사실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의 노이즈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쟁 강도나 환경 산업 좀 체크해 주세요. 트럼프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이미 저는 시장에 나왔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는 것까지 어떤 컨센을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슈가 나와서 만약에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저는 저로의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준비한 장표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왜 2차 전지 섹터가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에 있고요. 2년 전만 해도 그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CATL을 제외하고 글로벌 1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3위까지 밀려난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CATL과 BYD 제외한 그 밑에 단위도 보면은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전체 점유율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점유율로 봤을 때는 65%에서 70%를 지금 거의 과점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우리나라는 한 17%에서 한 1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의 확장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나라가 이런 어떤 큰 이득을 취해가는 이런 섹터를 규제 없이 가만히 갈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뭐 2차 전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난 4년간 뭐 지금 투자 진행 중입니다만 350억 달러에 준하는 그런 지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중국을 배제한 이후에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산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 부분의 어떤 뭐 전기차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머노이드와 향후의 자율주행 차들이 방산 분야까지 확대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미국이 자국의 이 어떤 그 휴머노이드라든지 방산 부분에 들어갈 어떤 향후의 컴팩터에 중국향 2차 전지 셀 업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는다고 하면은 선택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긴 흐름으로 그냥 뭐 제가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올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중국을 배제한 어떻게 전체적인 산업 구간이 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역시도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선택지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조선도 지금 최근에 선박 건조량으로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지만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조선업 정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그런 흐름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셀 3사도 그동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4680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 납품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중국을 배제한 이연해 체제에서 지금 ESS가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0%씩 성장합니다. 작년에도 100% 성장했는데 올해 100% 성장을 예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셀의 대부분에 이제 LFP 셀이 들어가는데 CATL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향후에는 이것도 이원화가 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부터는 이런 수혜성이 진짜 네. 큰 폭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술적인 반등과 뭐 이제는 이 빠진 섹터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산업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 첨예한 대결 속에서 큰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라 이렇게 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신영목 이사님과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보면서 주로 이제 AI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고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2차 전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근래 들어서 그죠? 맞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중요한 말씀이 지금을 그냥 반등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얘기를 하셔서 2차 전지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디테일한 얘기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오늘 준비해 오신 2차 전지 가운데 주목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대장주를 하셔야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작년부터 이거 AI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결론적으로 2차 전지도 AI 반도체 어떤 산업의 성장에 그 밸류체인의 마지막 끝단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장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피지컬 AI로 가는데 그 마지막 그 끝단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게 2차 전지라는 것이죠. 배터리 에너지 원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밸류체인 내에서 보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되게 좋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680, 그 테슬라가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는 4680이 상용화에 성공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4680 관련된 어떤 매출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SS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ES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원계보다는 LFP가 안전성이라든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LFP ESS에 쓸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LFP 관련된 어떤 연구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지금 테슬라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CATL의 LFP 관련 ESS의 수주를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관련된 뭐 LFP라든지 ESS 관련된 어떤 이런 밸류체인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4680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을 향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대장주 성격이 강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저점에서는 꽤 올라왔습니다. 대략 한
33, 4만 원에서 지금 37만 원 와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잠깐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전고점 부분인 한 45만 원 정도까지 뭐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만 원 정도를 잡고 LG 에너지솔루션을 기점으로 해서 그 관련된 밸류체인의 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심리가 위축돼 있고 그죠? 몇 차례 기대했었는데 이제 다 지쳤잖아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2차 전지에 변화가 온다는 말씀하셨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마 추후에도 또 들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